얘를 조금 열심히 하셨으면 지금 좀 문제들 이상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우리 저번 학통은 이제 3월 계약 시즌을 맞춰갖고 시작이 돼서 진도 관리나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어렵지만 이번 학통은 방학 때부터 시작하니까 진도 관리나 그런 부분도 수월하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수월 어시 가는 부분도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큰 특별한 징후가 없으면 조금 수월 어시 안 가고 확통으로 조금 고집을 해서 확통도 확실하게 점수를 조금 챙겨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를 조금 구성하죠. 일단 숙제부터 먼저 적으면 먼저 대부분 득점이 나온 걸로 확인되고 있어갖고 숙제 부분에서 조금 어려웠다. 13번이요. 13번이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받아갖고 없을 때까지 한번 받아볼게요. 여기 나왔네. 여기 실어져 있었네. 여기 실어져 있는데 요거는 바로 이제 다음 교과에 있는 거라서 바로 딴 질문 받고 교과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바로 요게 하나씩 딸려져 있었네. 좋은 질문이었고요. 또 나왔어야지 안 배운 거니까 또 딴 거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제 1번으로 갈게요. 제 1번에 가서 이제 아까 요 내용이 바로 5번에 B 그리고 텐전 우리 한선생님 이한준이 아직도 실적? 네. 네, 알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조금 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도전할 페이지는요. 오늘 첫 번째 도전할 페이지는 57쪽이요. 57쪽에 표 만드는 것까지 한 것 같고요. 58쪽으로 가보죠. 58쪽에 이제 기대값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민수가 지불한 게 59쪽에 나오는데, 페이지 58쪽. 페이지 58쪽에 제목이 뭐냐면, 기대값이라고 해요. 기대값. 기대값은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이 뭐냐면,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얘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금액에 대한 기대값, 금액에 대한 평균인데 조금은 유형이 약간 독특해요. 14번 문제로 내가 먼저 이끌어 갈게요. 14번 보면 500원짜리 두 개가 있나 봐. 그렇구나. 500원짜리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뒷면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앞면 나오면 돈 줄게 라고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앞면이 나오는 동작의 뭐 금액의 합 걔를 확률배수 X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앞면이 총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앞면은요, 제일 조금 나오면 몇 개예요? 빵개죠, 빵개.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오면 앞 두 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개가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횟수가 아니고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아니고, 앞면이 나오는 금액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얘가 빵개 나왔다는 얘기는 금액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얼마나 얘기냐면, 빵원이라는 얘기예요, 빵원. 그리고 두 개를 앞면이 두 개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1,000원으로 확인하라는 얘기고요. 앞면이 한 개였다는 얘기는 500원 됐네. 금액들을 확률 변수 X로 잡았고요. 그 애는 XP표 확률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얘는 총 4가지 경우수 중에 앞, DD, 앞뒤, 뒤앞 4가지 경우수 중에서 DD 한 가지였으니까 4분의 1. 얘는요 총 4가지 중에서 앞 한 가지였으니까 얘는 물론 4분의 앞뒤, 뒤앞 4분의 2가 되는데 1에서 4분의 1 빼고 4분의 1 빼서 4분의 2라고 해놓은 게 좋을 것 같고요. 완벽한 금액에 대한 횟수가 아닌 금액에 대한 확률 변수를 작성했으니까 그 기대값 평균 EX는요 긁으시면 되죠. 빵원 긁으시면 되죠. 얘는 250원 그 다음에 긁으시면 되죠. 250원 정답은요 500원이라는 상금의 기대값이 처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 앞전에서는 개수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면 그 개수를 통한 금액으로만 살짝 바뀐 거예요. 한솔이 조금 이해가요? P4분의 1이 이번에 어떻게 돼요? P4분의 1. 우리 동전 지금 동전 하나 있고 동전 하나 있잖아요. 네. 맞죠? 그럼 얘로 나올 수 있는 경우수는 얘가 앞뒤 두 가지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앞뒤 두 가지니까 총 경우수 4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쓴다면 앞 그 다음에 뒤뒤 앞뒤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뒤앞 이렇게 4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요?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을 주겠대. 앞면이. 그러면 얘는 앞면이 2번 나온 거 500원 주겠고 500원 주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총 4가지 중에 1의 확률로 들어가겠네. 그 다음에 얘는 DD를 말하는 거니까 4가지 중에서 DD 여기 있어. 여기 올 거고요. 얘는 앞이 하나, 여기도 앞이 하나, 4분의 2가 여기 확률로 총 경우수분의 해당 경우수가 2가지 이렇게 처리된 거죠. 이번에 15번으로 한번 해보죠. 15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15번. 한 개의 주사를 넣으면서 나온 눈의 수를 100배한 금액을 받기로 했대. 그러면 1 나오면 100원 받는 거고, 2 나오면 200원 받는 거고, 3 나오면 300원 받는 거고. 그러니까 개수 횟수가 금액으로 바뀌었다는 거. 특히 통계는 기계적인 좀 단어이나 조금 이해도보다는 기계적인 부분에 맞춰주시면 조금 할만할게요. 그래서 XP 표를 만드시고요. 긁으신 다음에 기대값은 평균이니까 긁어서 구하시면 되겠죠. 확률은 총 경우수분의 주사위 한 개니까 6가지 경우수밖에 없을 거고 이것도 조금 같이 마감해보죠. 주사위론이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를 주겠대? 100배한 금액이니까 100원이 될 거고 얘는 6개 경우수 중에 1이 나오는 확률은 1이잖아요.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을 찾으면 얘도 6분의 1이 될 거고요. 300원일 때 6분의 얘도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00원일 때 얘도 6분의 1이 될 거고 500원일 때 6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이 나왔을 때 600원이 최고금이 6분의 1이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그냥 긁으시면 조금 약분 같은 걸 통해서 애로사항이 많죠. 이럴 때는 그냥 6분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100 플러스 200 플러스 300 플러스 400 플러스 500 플러스 600 플러스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조금 이런 것들은 분명히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맨 들은 얼마냐면 700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것들 계산하면 또 700이에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나오는 거 2개 하면 700이에요. 그러니까 700이 몇 번 등장했다? 3번. 도합 얼마? 2100이 분자의 합이었고 분모가 6이었다는 거.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일단 한번 3으로 약분해 보면 3이 6에 3, 7이 될 거고요. 2분의 700, 350원이 이 금액에 대한 기대값 상환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계산법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문제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페이지 59쪽으로 갈게요. 이제 이게 아까 이제 한 친구 질문 문제인데요. 우리는 지금 XPP를 통해 왔고요. 지금까지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해 왔다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한다면 여기 이제 항상 이 뒤에 x를 쓰는 건 뭐냐면 확률 변수를 좀 강조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 x에 대한 확률 변수라는 표준 편차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특히 평균 쪽을 조금 가지고 놀 건데 어떤 시험을 좀 봤는데 애들이 너무 못 봤어요. 애들이 막 10점, 8점, 중간고사 100점 만점을 봤는데 12점, 막 4점, 3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현실에서 거의 벌어지지 않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큰일 난 거예요. 먼저 너무 득점이 너무 낮아버리면 그래서 고등부 수학은 평균하고 보통 40점 정도에 맞춰져 있는데 막 평균이 80이 나오거나 아니면 평균이 막 10점 나오거나 그러면 어떤 게 벌어지냐면 그 교무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과회의가 열려서 그 해당되는 선생님, 출제 선생님이나 가르치 선생님 모여갖고 대책회의를 해요. 왜 애들이 이렇게 잘 받고 왜 애들이 못 받는지. 그러면 잘 본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하는데 평균 높은 건 못 본 거는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왜냐면 우리 동네는 그렇게 컴플레인들이 잘 안 거시는데 부모님들이 조금만 이제 조금 번화가 쪽으로 더 가시면 컴플레인이 장난 아니에요.
아니 뭐 어떤 뭐 개별적인 문제를 취재했길래 그따위로 내요. 마음에서 막 그 컴플레인 때문에 그럴 때 뭐 하냐면 대책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해줘요. 야, 잠깐 교육적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우리 출제 원칙이 뭐냐면 배운 교육과정 안에서 이렇게 출제를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는 게 출제 원칙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조금 그 금초보도 너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마중 내는 것도 조금은 위반 사항이래요. 만약에 독 한 번 먹고 교육청 거기다 찌르면 감사 나와요. 그 실제로 이렇게 가르쳤고 아이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만 어쨌든 그래요. 솔직히 따지고 들어가면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어디지? 우리 제 대치나 그쪽이 이제 조금 유명한 동네잖아. 거기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 이상한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논란의 문제를 안 만들어 거기서. 왜냐면 괜히 논란의 문제 하나 만들어 오면 그 주변 학원에서 별대같이 달려들어 막. 학부모들 장난 아니에요. 엄마들한테 그 대전마들 많거든. 그 대엄마한테 이거 문제 이상해요. 컴플레인 좀 하고 거기서 그러면은 때로 막 그 조 밑에 딸린 조원들이 막 10분 단위로 계속 전화를 하고 나한테 막 별일 다닌데 그런 상황을 조금만 예측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선생님들이 다 모여. 큰일 났다. 비지 허리요. 왜? 점수가 애들이 그지 같아. 그러면 이 점수 보정이라는 걸 해줘요. 점수 보정. 그래서 그럴싸하게 맞춰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모든 학생들은 똑같이 너무 못 봤잖아. 어떡하지? 그냥 모든 애들한테 4배씩 해주자 그냥. 4배씩 해주고 그래 점수가 낮은 것 같네. 그러면 모든 애들한테 4배씩 한 후 3점씩 더해주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보정. 옛날에 보정이 좀 있었어. 그래갖고 10점 맞은 애들은 졸지에 10점 맞은 애들은 몇 점으로 보정이 되는 거야? 43점으로 이제 쭉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치? 8점 맞으면 갑자기 난 8점이었는데 몇 점으로 올라가요? 36점으로 그럴싸하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이거를 이제 식으로 얘기하면 어떠냐면 얘를 처음에는 원래 확률 변수를 지정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 확률 변수가 너무 여러 곤란한 여지가 있어서 저 확률 변수에다가 뭐 하겠다면 4배를 해주고 3을 더해주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곱하기가 무식하니까 곱하기 생략했으면 4x 더하기 3으로 확률 변수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봤던 거는 EX 그냥 only 1x, only x, vx, 근데 시그마 x 얘랑 아무런 별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다음에 뭐 4x 더하기 3 그러면 이거 보고 뭔 일 터졌구나. 보정 들어갔구나. 바로 눈치 까셔야 돼요. 그럼 이 보정의 의미가 뭐라고? 모든 확률 변수에다가 4배를 곱하고 3을 더했다는 그 보정이었구나. 이번에 보정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들게요. 그러면 모든 애들한테 5배를 한 다음에 너무 점수가 많은 것 같아서 2점을 깎구나. 이런 점수 보정이라고 빨리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보정 공식 좀 외울게요. 페이지 59쪽의 상단에다가 보정 공식 좀 써볼게요. 그리고 설명 계속 이어갈게. 얘가 문제마다 몇 배를 해주고 몇 배를 더해준지 모르니까 그냥 문제를 쓸게요. A배를 해주고 뭐 B배를 더해줬다 그럴게. 똑같은 상황 연출할게요. A배를 해주고 B배 보정이 있었다. 시그마도 A배를 해주고 B배 보정이 있었다. 이게 통계학자들이 공식으로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공식 외우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평균에 대한 보정은요. 이렇게 돼. 요 앞에 A가 시그마는 아닌데 시그마 느낌처럼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A가 앞으로 탈출할 때 그리고 EX랑 곱한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는요. 마지막 B를 더한 거는 뒤에다 슬그머니 더해준대. 이게 바로 보정 공식이에요. 이렇게. 일단 다시 한번 재차 설명 들어갈 거고 먼저 공식부터 눈에 조금 어리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를 우리 수학에서 삼포도라고 하는데 삼포도는 뭐냐면 평균과 나의 점수와의 차이를 말하는 삼포도고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어서 분산하고 표현편차는요. 분산하고 표현편차는 이 똑같이 3점만큼 올라간 거랑 똑같이 뭐 2점만큼 떨어진 거는 편차의 차이가 없대. 그래서 얘는 개무시가 돼요. 그래서 얘만 좀 갈려있는데 얘도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나가는데 얘를 제곱해서 나가요. 그리고 그냥 분산만 곱해주면 돼요. 얘가 영향을 안 미친대. 그 다음에 시그마도 얘가 앞으로 나가요. 얘가 앞으로 나가고
그냥 시그마만 곱해주면 되고 얘가 영향 안 미치고 요 뒤에 숫자를 더하거나 뺀 거는 평균에서만 영향 미친대. 됐지? 근데 가끔가다 이런 몰상식한 보정이 있어요. 마삼 x 플러스 이렇게 해서 가끔가다 음수 보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얘는요 어차피 제곱했기 때문에 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그마에서는 시그마나 분산은 무조건 양수값이 나와야 돼서 이게 앞으로 마삼이 나와버리면 음수가 나오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가끔 걸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음수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음수 안 내려고. 그래서 먼저 이 보정 공식부터 먼저 외워주세요. 59쪽 상단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 손으로 한번 쓰는 거랑 안 쓰는 거 차이가 있으니까 먼저 보정 공식부터 먼저 외워주세요. 2의 ax 플러스 b는 a2x 플러스 b다. v의 ax 플러스 b는 a제곱 vx다.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절대값 a의 시그마다. 보정 공식부터. 통계학에서 만들어진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뭐 이게 왜 나왔니 뭐 그런 거는 더더욱 거의 관심이 없어요. 됐죠? 그럼 슬슬 해볼게. 그럼 이 공식 왜 외우냐면 만약에 이쪽에 예를 다시 들어가면 얘네들 학생이 1000명이었어. 그럼 1000명 애들을 다 점수를 이렇게 다 보정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관심 있는 건 뭐야? 전체 평균 관심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것이 다 1000개 데이터를 다 더한 다음에 1000으로 나누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신기하게 이것들 다시 재계산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평균과 기존에 있던 분산과 기존에 있던 시그마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이게 바로 그 보정 공식의 의의예요. 이렇게 보정됐으면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얘를 문제에서 알려줄 거니 신경 쓰지 마시고 기존 데이터에다가 A 배하고 B를 더하면 된다. 얘를 이렇게 보정이 됐더라 그래도 새롭게 바보처럼 막 편차구하고 막 제곱한 것들을 평균에서 평균적으로 빼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던 VX에다가 A제곱만 살포시 곱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아주 편리한 공식이죠. 저 공식 없으면 재계산이 돼야 돼요.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바로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그럼 예전에 진짜 그냥 EX를 8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VX를 얘는 16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VX가 나오면 누구도 알려줄 거냐면 시그마 X도 알려줄 거예요. 시그마 X 얼마예요? 얼마? 4점. 어떻게? 이거 외워야 돼. VX는 루트 씌운 거야. 그래서 루트 씌우니까 4가 나온 거야. 보정 들어갈게. 첫 번째 보정 3x-6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얘 벼랑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3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2x에 마이너스 6이니까 평균만 살포시 집어넣으면 된다고. 38에 24 마이너스 6이 돼서 얘는 정답은요 10 얼마야? 18이라는 새로운 유평균이 탄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산을 한번 가볼게요. 분산이요. 얘는 2x 더하기 1이라고 할게요. 됐죠? 그럼 얘는 2가 앞으로 나오는데 그냥 나와 아니 제곱해서 나와. 그냥 나와 아니 제곱해서 나와. 거기다 쓸머니 분산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4 곱하기 분산이 얼마였죠? 16이니까 64가 되겠죠. 맞죠? 그럼 만약에 지나간 사람이 2x 플러스 1의 프리펜처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 64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지. 분산 구하면 루트, 시그마는 표현별처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 3번이요. 시그마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할게요. 됐죠? 그러면 마삼이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절대값 마삼으로 붙고요. 시그마 x고 얘는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럼 얘는 3 곱하기 시그마 얼마였죠? 4였네. 정답 얼마? 12 이렇게 계산. 됐지?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아까 친구가 질문한 문제 지금 바로 그냥 칠판에다 써버릴게요. 13번이요. 아까 질문했던 게 13번 문제였거든요. 시그마 9x-5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9 앞으로 튕기시고요. 9 곱하기 시그마 x고 마오는 어떤 의미도 없고요. 그러면 이 시그마 x는 13번 문제는요. 확률 분포표가 제시된 문제라서 그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시그마 x를 본인 실력을 구하시면 되고요. 거기다 9배 때리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였고요. 오늘 많이 풀 거니까 그 정도만 답변해 드릴게요.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59쪽에 2번 문제를 풀고 가는데 2번 문제 풀기 전에 먼저 문제 좀 읽을게. 1번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EX 평균이 10이고요. VX가 4야. 그 얘기 뭐야? 시그마 x가 얼마다? 2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고요. 2번 보정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3배를 해주고 2점을 깎았대. 즉 3x-1에 지금 2번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풀 건데 2번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풀 건데 지금 이렇게 보정된 새로운 확률 변수 나왔죠?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2의 3x-2 구해달라는 얘기고 v의 3x-2 구해달라는 얘기고 시그마의 3x-1을 얘를 구하라는 이 문제의 표현이에요. 한번 구해보세요. 아까 그 공식에다 선생님만 잘 들었으면 그 공식에다 잘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공식 현장에서 외웠으면 좋겠는데 현장에서 외우기 조금 힘드시면 집에서 외워도 상관없어요. 기존 데이터는 문제에서 편안하게 나왔어요. 가자. 바한테 잘 배워놓고요. 제발 학교 가서 그냥 팔짱 끼고 학생이 진도를 막 빼도 이상하게 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요 3의 2x의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됐죠? 그럼 얘는 10이니까 정답은요 30에서 2 빼니까 28이라는 결과가 거고요. 얘는 앞으로 나가는데 원 곱해서 나간다고 제곱해서 나간다고 모르겠어요 아니고 제가 이 공식을 외웠냐라는 게 이 문제 반문이죠. 36이고 얘는 그냥 6이라 쓰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 나왔으니까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죠. 보조 공식을 알아야 되고 조금 약간 변화된 스타일로 한번 가볼게요.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한번 도전해 볼게요. 59쪽에 5번이에요. A배를 해주고 B를 더해줬네요. 이거의 평균이 계산이 이렇게 빠르지 않나? 빠르지. 간단하게 대부분 정답이 나오는 걸로 보여서요. 일단 새로운 보존에 대한 평균이 1이래. 그러면 요 식을 이렇게 이해해놓고 이렇게 잘 집어넣는 게 조금 예쁜 것 같고요. 새로운 분상이 4니까 V에 AX 플러스 B가 4였다는 거. 그럼 얘는 변환이요. AEX에 그다음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그럼 EX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결과론적으로 1이었던 얘기고요. 1 나왔었네. 얘는요 a제곱의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a제곱의 분산이 뭐 1이었네요. 그게 얼마였다? 4였으니까 a는 얼마? 단호하게 2하고 마이인데
문제에서 양수의 AB랑 나왔네요. 그럼 음수는 첫에다 안 받아 있고요. A가 2였고요. A가 2니까 B는 얼마? B는 얘는 5가 되시면 되겠다. 그래서 더하면 7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당황하시는 게 하나 있을 텐데 선생님이 철저하게 도와줄 거예요. 철저하게 도와줄 건데 4번이 이거는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그 포인트를 조금 잡아야 돼. 이건 어려워요. X제곱이라는 그 컨트롤이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한번 강조를 또 한 번 할게요. A제곱 X제곱이죠. X제곱 X제곱 이건 어려운 거 맞아요. X제곱 컨트롤 우리 선생님은 수학 수업 끝나고 뭐 있나? 가족들이랑 응. 외식이 있어요. 우와 좋잖아. 네. 네. 조금만 참아봐. 어디가? 목적 있어요. 영양제 사실 어디 야당? 어디? 야당이 많이 야당이랑 운전가 다육 저기 좋은 데 많이 나와요. 야당도 있고 저 다육이도 있어요. 다육 여기서는 다육 좀 많이 나와요. 저더 가깝고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디 운전 좋아해? 응? 네. 뭐 집중해 놓고 선생님은 제일 집중하는 부위 양념 아니면 생 다시마 양념 양념죠? 배고프겠다. 거기 좀 약간 배고픈 상태로 가야지 맛있는데 더. 한 시간 조금 넘겠으면 명리를 앉아 있겠구나. 그러다가 고기를 누가 구워요? 딱 그냥 치기 하나씩 들고. 아빠 아이고. 한대. 이건 은근히 기대를 해보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선생님 어려웠죠? 네. 이건 어려워야 돼요. 보죠. 조미수 학생 정답 얼마 나오죠? 11 11 일단 봤고요. 서윤이는요? 저도 11 11 지금 11이 대세니까 그 다음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출발할게요. 얘부터요. 갈게 보정 들어갔구나. 딱 보자마자 이제 너무 얘를 조금 밀어내지 마시고 그냥 보정 들어갔구나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정이구나. 얘 같은 경우는 2의 2x 마삼이라고 변화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 문제는 우리 이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뭐가 똑같아요? 숫자 나가고 그 다음에 요 문자 x애들은 남겨놓고 그 다음에 숫자를 뒤로 쓰고 얘가 x제곱 있으면 x제곱을 남겨놓으면 되는 거고 x였으면은 x로 남겨놓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먼저 x제곱부터 두 점을 조금 걷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내가 뭘 알아야 된다고요? 2x제곱을 알아야 되는데 어딜 봐도 2x제곱은 없어요. 오타가 아니었고요. 이거는 되게 심한 문제 라인이에요. 그러면 2x제곱 2x제곱이 좀 들어온 얘는 이거 그냥 한 번만 쓰자. 2x제곱은 분산 공식에 숨어 있다. 이거 좀 그냥 기념으로 하나만 써놓을게요. 2x제곱은 분산 공식에 숨어 있다. 앞으로 요게 이제 승부수가 될 건데 이거 심한 문제예요. 2x제곱이 가끔가다 구할 일이 많아요. 문제에서 대놓고 물어볼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꼭 구해야 될 상황이 있고 그러면 제발 분산 공식에 숨어있는 2x제곱 이런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우리 분산 공식 오랜만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분산 공식이에요. 2x는요, vx는요, 2의 제곱한 것들을 평균해서 평균 제곱을 빼주는 거죠. 여기 숨어 있잖아요. 여기 숨어 있다고요. 이 2x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2x 제곱이 내가 구할 일 있으면 빨리 분산 공식을 쓰시면 돼요. 거기 숨어 있는 거. 그러면 분산 나왔을까? 오, 나왔네. 3 나왔네. 그러면 2의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평균이잖아. 평균 여기 2 나왔네. 얘는 2의 제곱이네. 고로 2의 x제곱은요. 2의 x제곱은 얘가 4죠. 마사죠. 넘어가니까 7 구했다. 그래서 얼마? 7 구했다. 정답은요. 11이 문제 정답이죠. 그래서 이거를 당황하지 않는지를 봤던 문제예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번에 60쪽으로 가볼게요. 60쪽으로 가볼게요. 60쪽으로 가볼게요. 60쪽 보시면 우리한테 일단 7, 8, 9씩 가득가득한데요. 그런 거 말고요. 7번 위에 보시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네요. x가 0, 1, 2, 3이었고요. 그 다음에 P가 6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은 6분의 1로 조금 고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분의 1은 다시 6분의 1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분의 1, 이게 뭐라고요? 확률 분포표예요. 맞죠? 확률 분포표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기본이 되셔야 돼요. Vx, 그 다음에 시그마 x 이거 구하는 건 무조건 기본이 되셔야 돼요. 이거에서 밀리면 이쪽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7번이 뭐 물어본 거야? 고정된 값을 물어보셨네. 그러면 얘는 변환 공식에 의해서 변환이 될 거고요. 그러면 앞 페이지하고 지금 페이지의 특징이 뭐예요? 앞 페이지는 얘를 줬다고요. 그냥 줬다고요. 근데 지금은 표를 준 거죠. 그냥 표에서 우리 친구들이 좀 구해보라는 얘기죠.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8번 한번 풀어보세요. 8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앞 페이지는 편안하게 평균 분산 표문자를 준 거고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그냥 분산을 구해서 좀 귀찮긴 하지만 근데 이게 뭐 조금 승부수인데 어떻게 확률 분포표에서 분산을 구해서 각가지 내부라는 시범탄이죠. 때는 학교도 좀 너무 빨라갖고 뭐지 하면서 답답했다면 이학기 때는 아주 정말 편안한 활동 시간이 되게끔 조민석 학생은 학통 시간에 방학 때 잘 배워서 이제 계약하고 짜자잔 학통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잘 들을 거예요, 아니면 대충 들을 거예요? 대충 들을 거예요? 아는 거 나오면? 유년 어때? 그때도 봐서? 네. 서연이 물어보자. 서연이는 대충 들을 거야? 아니면 잘 들을 거야? 학교에서? 서연이의 선택은? 우와, 다 아는데도 잘 들을 거예요? 모른 척? 난 배운 적 없어요 하면서 그렇게 들을 거예요? 네. 요 분산값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구해줘야 돼요. 분산은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요. 분산을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2분의 11이 나올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럼 끝났네요. 8번은요.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거고, 그 다음에 저번 프린트로 제시가 됐으니까 얘는 36. 맞다. 이거 그냥 나오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제발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일단 12분의 10을 지고 나서 33이라는 정답을 뽑으라는 얘기였죠. 그렇죠? 12번 위에는요, 선생님 말로만 한번 설명해 볼게. 12번 위에 확률 분포표를 보면 먼저 누가 장난치고 있죠? 확률 칸에 있는 4A, 1A가 장난치고 있죠? 그럼 빨리 A가 어떻게 구해? 다 더하면 얼마다? 1이다. 로 A값 구하시면 확률 분포표가 예쁘게 완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 14도 이거 다 뭐가 되는 거야? 고정이 있으니까 그냥 원래 EX, VX, 시그마 X 구한 다음에 고정 공식에 의해서 구하시면 되겠네. 감 잡히세요? 오케이, 이거 통과시킬게요. 61쪽은 정말 어떡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보정 단원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예 줬어. 평균 분산 표결자 값을 줘놓고 보정된 걸 구하라는 게 맨 첫 페이지. 지금 방금 봤던 거는 안 줬어. 평균 분산 표현차를 안 주고 대신 뭐 줬냐면 확률 분포표를 웬만하면 줘서 그걸 통해서 구하라는 거. 마지막 지금 볼 마지막 페이지는요. 확률 분포표조차도 안 줘. 그럼 뭐 하라는 얘기? 자기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라는 얘기. 그러니까 제일 악독한 거긴 하죠. 근데 이미 확률 분포표 작성을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61쪽이에요. 61쪽에 20번과 21번이에요. 얘는 자기 스스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서 그 보정 값들을 통해서 보정값까지 구하는 거. 제일 악독하죠. 나오는데 어떻게? 확률 분포표 작성이 나와요. 파란 공의 개수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두 개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러겠네요. 지금은 뭐 속도에는 민감하진 않지만 좀 추후에는 조금 이제 나중에는 좀 민감할 거예요. 오늘부터 그 뭐야? 뭐? 데이식스. 어제부터였어. 친구가 이렇게 찍었어. 아, 진짜? 오늘 갔나? 저번에도 갔던 그 친구가. 아, 보험이가 제일.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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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근데 오랜만에 작성 한번 해보자. 파색 빨도 총 5개 공 중에서 2개를 끄집어낸대요. 그럴 때 파란 공의 개수가 총 가장 많을 때가 몇 개죠? 가장 많을 때는 2개 있네. 파파 이렇게 2개. 그 다음 가장 없을 때가 뭐야? 빵개네. 빨빨 이럴 때. 나머지는 이제 파란 게 하나 적당히 섞여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경우수 두고 갈게요. 전체 경우 조합을 구하죠. 공포기는 얘는 전체 경우수는 총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니까 50은 외우는 시니까 10분의 1로 가겠네. 10분의 어쩌고 10분의 어쩌고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럼 구할 때 항상 맨 앞구하고 맨 뒤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요. 얘는 파란 공의 개수가 연결한 얘기는 빨빨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네. 그렇죠? 얘는 10분의 1 하나밖에 없네. 맞죠? 얘는 빨빨 요거밖에 없네. 왜 이렇게 작아오는 확률이? 얘는 팝 이런 거 써. 그렇죠? 얘는 빨빨 나왔다는 얘기니까 얘는 빨간 거 2개 중에서 2개 뽑아서 1이 되고 이렇게 계속 해보자. 얘는 파파 나왔다는 얘기죠. 파파. 그래서 2개 했죠.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파란 거 3개 중에 2개 뽑으니까 3이 됐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빼주면 되겠네요. 10분의 6으로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애들 계산을 치고 되게 많아요. 제발 그냥 1에서 얘 빼고 얘 빼갖고 계산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각종 분모를 통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념으로 평균 좀 구하죠. 평균 긁으시면 0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긁으시면 10분의 6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긁으시면 또 10분의 6이 다시 한번 출현되니까 10분의 12가 돼서 마지막에 약분하는 거 5분의 6이 E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우리는 21번 문제였네요. 21번에 EX, OX네요. 5x 마이너스 3이니까 변환 공식이 5EX 그 다음에 빼 3까지 그럼 요게 여기다 5를 곱하니까 6이 돼서 정답은요 3이 이제 정답이 되실 것 같아요. 요렇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 조금 힘든 친구들은 영상 오늘 촬영 중이니까 선생님한테 꼭 달라고 하세요. 요번에 62쪽으로 갈게요. 62쪽에 애들이 떠나온 문제 어려워하는 걸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요. 이항 분포라는 단어인데 먼저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되게 조금 어려워요. 이항 분포도 조금 어려운 편이지만 정말 치를 떨면서 진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어려워요라고 나중에 이제 곧 아마 다다음 주나 다음 주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정규 분포가 이 통계에서 가장 핵심이고요, 핵이고요. 저기서 시험 문제 미친 치 나올 거고요. 정규 분포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친구인 이항 분포가 먼저 등장하는데 정규 분포는요, 정규적인 정상적으로 해서 노멀로 시작해서 n이라는 기호를 쓰시고요. 이항 분포는요, 바이오로 시작해갖고 얘는 b라고 쓰셔요. 그래서 먼저 이항 분포 기호를 외우셔야 돼. 이항 분포는 기호가 그냥 b예요. b 대문자 b. 그 다음에 정규 분포는 참고로 내추럴 거기서 따왔다고 하면 되는데 정상적인 건 노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분포라고 해서 노멀 디스포지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옆에. 그래서 얘는요 n이라는 걸 쓰는데 이항 분포라는 놈이 나오는데 영어로보다 b다. 이항 분포는 영어로보다 b다. 됐죠? 그러면 이항 분포가 성립하는 애들은 이거를 기호로 예쁘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먼저 b라는 걸로 출발을 시켜야 돼요. 왜? 이항 분포를 기호로 쓰기로 했고요. 가로 열고 여기가 np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항 분포를 따라가는 애들은 기호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쓰기로 사람들이 프로마이즈 약속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항 분포의 기호를 앞에 써주고 순서상처럼 순서상처럼 표현하는데 n이 뭐냐면 얘는 총 개수예요. 뭐 이렇게 예제들이 나올 건데 개수가 나온 거예요. 총 개수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 액션이 벌어지던데 그 액션이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을 쓰시는 게 이항 분포예요. 그래서 이항 분포는 NP라는 게 유명하고요. 선생님이 확정도 안 하셔봤는데 좀 있으면 이항 분포 공식이 따이 3개 나올 거거든요. 이 공식을 못 외운 사람은 단 한 번도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공식은 쉽고요. 그런데 저 공식을 딸딸딸 다 외우는데 중요한 건 저 이항 분포를 언제 쓰는지를 잘 몰라요 아이들이.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요새는 얘를 계산하려면은 기본 문제로 그냥 깔아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얘가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심화 문제에 깔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간다요. 우리 싫어하는 도구로 시작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좀 싫어했던 거 있지 않았어요? 도구로 시작했던 거. 다 싫어했었는데 독 설명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치. 그 새끼 다시 나와요. 다시 출연해요. 독립 시행의 확률이요. 독립 시행 확률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독립 시행 확률은 뭐예요? 여러 번 해도 확률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확률이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다른 앞사건과 뒷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확률이 항상 일정이에요. 확률이 항상 일정이에요. 주사위 같은 거예요. 주사위를 첫 번째 주사위 또로 굴려갖고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2분의 1 고정이고요. 한 1000번 던져도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요 2분의 1 고정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 횟수를 진행을 해도 확률이 변하지 않는 거. 우리 수학책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뭐 또 주사위나 대표적으로 동전 같은 거죠. 됐죠? 결론 내릴게요. 지금부터는 독립시행의 확률이 다시 나올 거예요. 나 독립시행의 확률일수록 절대 문제에서 안 가르쳐줘요. 자기가 읽고 아씨 이거 독립시행이네 라고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명쾌하셔야 돼요. 독립시행의 확률이 딱 떴어. 그러면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빨리 뭘로 구하셔야 돼요? 독립시행의 확률 구해주는 공식으로 구하셔야 돼요. 이 통계 단위에서. 공식이 어떻게 됐죠? 우리는 한국말을 외우고 있죠? 시행의 수, 시, 나오는 수, 나오는 확률, 나오는 수, 안 나올 확률, 안 나오는 수. 이렇게 공식으로 우리는 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행의 수, 시, 나오는 수, 나온 확률, 나오는 수, 안 나온 확률, 안 나온 횟수 이렇게 공식으로 똑부러지게 외워야 되고 이게 다시 쓰여요. 그렇죠? 다시요. 독립시행의 확률이요. 시행의 수, 시, 나오는 수, 나온 확률, 나오는 수, 안 나온 확률, 안 나오는 수라고 저 공식을 정확히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확률 물어봐요. 갑자기 확률을 구하래. 에이씨. 그러면 이항분포랑 상관없이 무조건 1로 구하는 거예요. 이걸로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애들이 맨날 얘기하는 건 몰라요, 어려워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얘들아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네. 그러면 확률 구하래잖아. 네. 그럼 우리 확률 공식으로 구하기로 했잖아. 네. 그제서요. 그 전에 먼저 입수를 하셔야 돼요. 제 걸로. 단순한 거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왔고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구하는 공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왔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평균, 생뚱맞게 확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분산, 생뚱맞게 표준 편차를 갑자기 물어봐요. 이러면 이항분포 공식으로 가요. 그 분류를 잘 하시는 게 이쪽이 정복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가장 큰 관건이에요. 동시에 확률이 나왔어? 확률을 보면 빨리 저 이항분포 쳐다보지 마시고 저런 거 보면 MP 그런 거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동시에 확률로 가서 구해주시면 되고 동시에 확률이 나왔어. 그런데 갑자기 평균 구하래 지금 요새 평균 분산 표변체 꽂히고는 있죠? 평균 구하래 분산 구하래 표변체 구하래 무조건 뭘로 가야 되네? 이항분포 공식을 좀 있으면 공개할 건데 그 공식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 구분